구구자구 건강클리닉 시간입니다. 보통 우리 성형이라고 하면은 미용 성형 떠올리잖아요. 근데 성형수술의 역사는 원래 기형적이거나 손상된 신체 부위를 원형으로 복원하는 재건 성형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대중적인 인기는 물론 적지만 재건 성형은 신체 기능과 모양을 회복시킨다는 점에서 미용 성형보다 더 중요한데요. 오늘은 재건 성형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샵 0949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K성형외과 병원 황소민 원장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성형외과 하면은 보통 뭐 쌍꺼풀 수술, 코 수술 이런 거 먼저 떠오르잖아요. 미용 성형 떠올리는데 그렇습니다. 재건 수술이라는 거는 어떤 분야인가요? 예,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쌍꺼풀 수술이나 코 수술 그 이외에도 이제 양악 수술이라든지 가슴 수술, 뭐 주름 제거술, 지방 흡입술, 보톡스, 필러, 레이저 뭐 이런 시술이나 수술들은 말 그대로 미용과 외모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술들이고 이걸 미용 성형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반해서 이제 재건 성형이라고 하면은 얼굴이나 손을 다치거나 화상을 입었을 때 1차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뿐만 아니고 다친 후 생길 수 있는 변형에 대해서도 교정을 해주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생길 수 있는 얼굴과 손의 선천기형에 대해서도 성형을 하게 됩니다. 예. 우리 몸에 생긴 이제 혹을 제거하듯이 우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외상, 기형,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재건 성형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재건 성형이 우리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미용 성형은 선택사항이지만 재건 성형은 기능 회복을 위해서, 모양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수술이기도 네,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미용 성형은 대개 건강보험 적용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재건 성형의 경우는 됩니까? 성형외과에서 이제 수술을 받더라도 이제 흉터 같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재건 성형은 건강보험이 다 적용이 됩니다. 되네요. 예. 네, 근데 오히려 건강보험이 아예 적용되지 않을 것 같은 미용 성형 분야에서도요. 네.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형외과에서 수술 받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성형외과 이라면 쌍꺼풀 수술, 뭐 코 수술 이런 미용 수술만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인식이 너무 넓게 깔려 있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쌍꺼풀 수술 같은 경우도요. 원장님 그 뭐 눈썹이 찌른다 해서 기능 이상이 생겨서 하시는 경우는 보험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재건 성형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재건 성형 하는 분들은 주로 어떤 외상을 입은 경우가 많습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외상, 질환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외상은 보통 보면 가장 흔한 경우가 이제 찢어지는 경우죠. 이제 열상이라고 하는데 네네. 누구나 이제 찢어지면 이제 놀라고 당황하게 되죠. 피가 나고 이러니까. 그리고 나서는 또 걱정되는 게 얼굴에 흉이 남으면 어쩌나 싶어서 성형외과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뭐 이런 경우 당연히 다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네. 그 이외에도 이제 코뼈라든지 턱뼈, 안구뼈, 광대뼈 같은 얼굴뼈가 골절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이제 손 같은 경우에는 인대가 끊어지거나 이제 찢어지거나 아니면 아주 심한 경우는 손가락이 잘리는 절단상을 입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응급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외에 이제 화상을 입는 경우 이런 경우 뭐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친 후에 생길 수 있는 변형들도 이것도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경우가 이제 흉터죠. 흉이 걱정되는 거. 예. 네. 이 흉터는 단순히 다치고 나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수술을 받고도 생길 수도 있고요. 화상을 입고도 생길 수 있고 그 이외에 무슨 골절 수술이라든지 선천기형을 수술을 했다든지 뭐 종양 수술을 받고 다른 수술 후에도 원치 않는 변형이 또 남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흉터나 변형이 생기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보험이 다 적용이 되고요. 이제 미용 목적일 경우에는 이제 보험이 적용되지 예, 않는 거죠. 온전히 이제 미용 목적일 그렇습니다. 경우에는. 네. 근데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제 유방암 수술 후에 유방 재건술에 대해서 보험 적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예전에는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한 2, 3년 전에 이제 보험으로 적용이 됐었고 예. 그전에는 보험이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많은 비용을 들이고 많은 고통을 받았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 오늘 재건 성형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클리닉 퀴즈 문제 한 번 더 직접 내주세요. 예.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더라도 재건 성형의 경우에는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네, 이 말이 맞다 생각하시면 O,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X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통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0949번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다친 뒤에 왜 우리 흉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거에 대해서도 성형하면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흉터 이러면은 이제 단순하게만 생각하는데 이 흉터에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네, 네. 그 흉터들 중에 이제 기능에 장애를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당연히 보험 적용이 다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능에 장애도 없이 미용 목적인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거죠. 안 되고요. 즉 단순 흉터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다행히도 얼굴에 생긴 화상 흉터에 대해서는 미용 목적일지라도 1회 한해서는 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생길 수 있는 얼굴과 손의 어떤 선천기형에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얼굴에 이제 우리가 생길 수 있는 선천기형으로는 과거에 많았던 입술이나 입천장이 갈라지는 은층이 같은 경우가 있고요. 네. 얼굴 한쪽에 살이라든지 아니면 뼈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반안면 비대칭이 있고요. 한쪽 귀가 작은 소위증,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속눈썹이 눈을 찌르는 안검내반증 이런 경우, 그리고 요즘 보면 많죠. 눈꺼풀을 들어올리는 근육이 힘이 약해서 눈꺼풀이 동공을 덮어서 시야를 가리는 이런 안검하수, 네. 이런 경우 이렇게 다양할 수가 있고요. 손에 생길 수 있는 선천기형으로도 이제 보면 손가락이 이렇게 하나 더 있는 다지증이라든지 네네. 손가락이 붙어 있는 이런 합지증 같은 다양한 손의 기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천기형 모두 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2898님 그리고 5769님 외 많은 분들 문자 메시지 주고 계시는데 저도 얼마 전에 화상당해서요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셨어요. 5769님. 지금 어떻게 괜찮으신지 모르겠네요.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추가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2898님은 우리 집사람이요. 입가에 팔자주름이 심하다고 보톡스 맞는다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주름 일반적인 네. 주름과 흉터는 또 네. 다르죠. 근데 일반적인 주름인 경우는 미용에 속하는데 팔자주름의 경우에도 이제 나이라든지 주름 잡힌 정도라든지 예. 모든 상황에 따라서 뭐 보톡스를 맞기도 하고 필러로서 올리기도 하고 지방을 넣기도 하고 예. 심한 경우에는 이제 얼굴 안면 거상술 뭐 리프팅이라는 안면 거상술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 다양한 방법들이고 혹시 뭐 이렇게 그 가족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은 괜히 해서 더 어색하고 이상하다. 그리고 또 한 번 손을 대면 계속 손을 대야 된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슨 시술이나 수술 전에 예. 그 정확한 전문 의료기관에서 정확하게 상담을 받고 그 상태에 맞는 가장 정확한 치료 방법을 네. 선택해야 되는 게 바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를 예. 이제 없앨 수가 있는 방법이죠. 예, 부작용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히 네. 좋아져서 또 예.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으면 분명히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재건 성형과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3297님 얼굴에 생긴 작은 혹을 성형외과에서 떼면 보험 적용이 됩니까? 물으셨어요. 아무리 이제 작은 혹이라도 얼굴에 혹이 있으면 보기도 싫지만 그렇죠. 예. 수술 후에 이제 흉터가 남으면 어쩌나 이제 걱정도 되고 막 그러죠. 예. 근데 그뿐만 아니라 성형외과에 수술하면 보험인 적용도 되지 않을 거라고 이제 뭐 걱정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 몸에 어떤 부위에 어떤 크기의 혹이든 간에 떼내고 나서 조직 검사하고 그리고 수술하는 모든 과정은 보험 적용이 다 됩니다. 아, 되는군요. 예, 예.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 지금 비중격 망곡증 때문에 힘들다고 하신 분이 계시는데 요것도 재건 성형인가요 하셨어요. 일상생활에 지장 줄 수 있는 재건 성형을 좀 전반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방금 말씀하셨던 비중격 망곡증이라는 네네. 이런 이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왜 이제 불편하냐면 코 안에 비중격이 휘어져 있다 보니까 네. 한쪽 코가 막히게 되죠. 예. 그럼 숨 쉬는데 아무래도 힘들기 때문에 그 비중격 망곡증을 이제
변형돼 있는 부분을 수술로서 교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보험이 되는 거고요. 예. 그 이외에도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혹이라고 하는 종양 어디든지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피부도 또 많이 눈꺼풀에 피부가 많이 처지죠. 네네. 피부 많이 처지면 또 시야를 가리게 되는 이런 안검 이완증 그것도 보험돼요. 보험됩니다. 예, 그 이제 그거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고요. 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겨드랑이 앞쪽에 보면 또 다른 이제 불룩하게 나와 있는 부유방 이런 경우 있어요. 있죠. 예. 예, 그 반면에 좀 남성들 같은 경우는 지방 조직이나 유선 조직이 발달해서 가슴이 이제 좀 커져 있는 여성형 유방 이런 경우 다 보험이 되죠. 네. 그리고 예. 우리 0013님이 얼굴 주름 수술도 보험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이건 안 되는 거죠. 주름 수술은 지금 현재 그건 안 기준은 되고요. 없습니다. 주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네. 또 외손주 귀에 양쪽 다 혹이 생겨 있어서 수술했는데 이거 보험 적용 되나요? 그것도 귀에 있는 게 아니고 귀 앞에 보통 있죠. 이제 귀, 그걸 예. 귀 앞쪽에 있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선천 기형으로 나와 네네. 있는데 네. 그런 경우는 기능상의 문제가 없다 해서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그건 좀안 그러지 돼요. 않고 오히려 네. 그쪽 안으로 보면은 이제 네. 구멍이 뚫려 있다든지 네. 거기서 뭔가 뭐 혹 같은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보험이 되고.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그게 기준이 좀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이제 전문가의 이제 진단을 충분히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성형외과에서 수술 받더라도 재건 성형의 경우는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답은요? 예, 적용됩니다. 맞습니다. 예, 네. O입니다. 자, 오늘 건강클리닉에서는 재건 성형 관련해서 자세하게 말씀 나눠봤고요. 도움 말씀 K성형외과 병원 황소민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